직장생활 잘하고 싶은 동생들은 모여라. 진짜 언니들. 박수 쳐주세요. 거기 계신 남자분도 박수 쳐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짜 언니들 윤자경입니다. 오늘 뭔가 이렇게 남자 목소리도 슬쩍 들어가는 것 같고 박수 소리도 좀 큰 것 같고 기대가 좀 되시지 않습니까? 오늘 그리고 여러분이 그동안에 이제 여러 저희 방송이 나갔지만 정말 저한테 질문을 제일 많이 준 주제에 바로 그분 모셨습니다. 우리 피부를 책임져 주시는 공작해 주시는 닥터 정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공작소 닥터 정원순입니다. 네. 우리 호응이 없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 옆에서 지금 호응을 할지 말지 하면서 지금 엉겁결에 호응을 하고 있는 이 두 분 사실 처음 나온 분들이세요. 그래서 약간 얼어 있어요. 누구냐? 맨날 이 진짜 언니들 와가지고 늙은 언니들이 떠드는면서 동생들 얘기는 그냥 미루어 짐작해서 들었잖아요. 오늘은 진짜 동생들을 제가 끌고 왔습니다. 역시 인맥왕. 네네네. 그래서 우리 오늘 닥터정의 피부 공작소에 우리 동생들이 와서 진짜 이제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이름하여 동생 1호 되겠습니다. 동생 1호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생 1호입니다. 자기 소개 잠깐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네, 저는 지금 시중은행에서 8년째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은행. 네, 8년이라고 하면 사실 짧은 기간은 아님에도 직장 생활이라는 거는 여전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출퇴근할 때 그 진짜 언니들 들으면서 도움도 많이 좋아요. 받고 그러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주 예쁜 동생이 왔고요. 그리고 그 앞에 잘생긴 남자분이 와 계세요. 이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생 1호의 남편이라고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제가 연줄로 정말 막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름하여 동생 1호 남편. 동생 1호 남편으로 할래요? 김군으로 할래요? 뭐로 할래요? 어떻게 할까요? 동생 김군 좋아요. 김군 좋다. 네, 그래. 김군으로 가시죠. 그래. 내가 남동생 1호도 할까 하다가 동생이면 다 동생인 거니까 그렇죠. 우리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군 동생 1호의 남편이자 우리 남동생 대표로 나와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동생 1호는 제가 김양이에요. 또 이분은 동생 1호는 김양인데 동생 1호 김양은 우리 정원 선생님 피부과 얘기 들으면서 한번 데리고 와서 진짜 우리 동생들이 궁금한 부분을 그렇죠. 언니들의 그냥 노안 피부에 대한 걸로만 자꾸 집중이 돼서 우리 동생들 피부 궁금한 거 좀 들어봐야 되겠다 했고요. 그 남편은 그냥 끌고 오라고 했어요. 남동생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자, 오늘 서두가 길었는데 반가운 손님들 오셔서 제가 인사를 좀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그 동생 1호 김양의 남편 김군도 직장 생활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냥 자유롭게 계시나요? 저도 직장 생활 당연히 하고 있고요. 지금 네.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저것 되게 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항상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무슨 그걸 준다고 그러지? 인증해주는. 인증을 해주기도 하고 네. 심사도 나가고 강의도 하고 강의도 있습니다. 하구나. 네. 역시 역시 말빨이 그냥 말 잘하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 그래, 다 이유가 맞아요. 있었어. 네, 요즘 동생들은 참 다재다능한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정 선생님. 네. 저희 때랑은 많이 다르죠. 저희 때 하니까 우린 역시 라떼 방송이야. 우리 닥터정. 네. 정말 열화 같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때 그 비타민 항산화제 질문이 어찌나 많이 들어오든지 우리 김양도 그거 좀 궁금하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들으면서 그 항산화 에센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얼마나 좋은 거길래 이제 제가 전문의가 추천해주시는 거니까. 또 지인들한테 제가 사진 많이 찍어서 보내기도 해서 이름을 제가 이제 정확하게 못 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했더니 사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제품은 참 좋은 제품이기는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저런 얘기 해보고 있는데 겨울이라서 지금 우리 병원이 한참 바쁠 것 같아요. 바빠야 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그게 영향이 좀 있으시구나. 바쁘진 않습니다. 말은 저렇게 하시는데요. 제가 그때 바쁘지 않습니다. 방송하고 나서 병원 가봤더니 병원 정말 뭐 근사하게 이렇게 해놓으셨고요. 네, 지금 1년 이제 다 돼가고 계시잖아요. 26일이 1년 되는 날이었어요. 그렇구나. 1주년. 목동의 연세 4일 피부과인데요. 손님들도 많으시고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줄 서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모드가 돼야 되니까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꼭 한번 들러주세요. 자, 우리 오늘 뭐 지금 잠깐 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겨울철이고 해서 겨울철 피부 관리 얘기를 해볼 건데 그 전에 또 뭐 잠깐 드릴 얘기가 있어요. 우리 닥터정 하면 뭡니까? 피부과 전문의잖아요. 네, 근데 명함에 하나 뭘 또 새기시게 됐어요. 뭘까요? 영화 제작자. 와, 그 얘기 잠깐 해주세요. 영화 제작. 우리나라에 진짜 의사가 영화 가끔 무슨 본인 혼자 무슨 음악을 한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나 영화 제작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아니, 별게 대단한 건 아니고요. 진짜 이제 단편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제 영화를 되게 좋아해서 영화제 같은 데도 많이 다니고 뭐 이제 사람들하고도 뭐 이야기도 하고 영화도 보고 이제 그러다가 저 영화제 레드카펫을 내가 꼭 밟아보겠다는 아주 조그만 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가능한 일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생각보다 이게 마음을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돈이 많이 든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사실 이렇게 선뜻 시작을 못하지만 사실 생각보다 아이디어가 있고 그다음에 내용이 되게 크리에이티브하면 그렇게 큰 돈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좋은 내용도 나올 수 있고 좋은 작품들도 찍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걸 투자를 한다고 했더니 참 이렇게 수많은 찍고 싶어하는 감독님들과 배우들이 연결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됐어요. 원래 좀 입소문이 나면 이렇게 연락이 온다든지 이렇게 뭐 시나리오를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사실은 선생님도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영화판에 뭐 기본적인 네트워크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런 거는 아닌데 한 가지 좀 지금 되게 힘든 이유는 사실 뭐 어느 분야냐 그렇겠지만 좀 학연이 되게 세요 영화판이. 그래서 제가 좀 뚫고 들어가기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과감하게 한번 해서 거의 선배 후배 그 관계가 좀 많더라고요. 거기도. 그래서 아무래도 전문 분야니까 뭐 의대도 그렇고 뭐 전문 분야는 대부분 다 학연이 좀 중요하기는 해서 그래서 이제 단편 영화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내후년까지 뭐 장편도 만들어 보고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올해 딱 3개 만들어서 내년 그러니까 3개가 올해에 한 번에 만드신 거예요? 2년에 아니죠? 걸쳐서 그러니까 대단하세요. 전 몰랐어요. 쭉 만들었는데 이게 사람이 단편을 찍고 그냥 이렇게 영화제도 안 내보내고 사장되는 영화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럼요. 왜냐하면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도 이제 졸업 프로젝트로 영화들을 많이 만드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사장이 되는 게 많아서 내년에 내가 꼭 이거를 막 아깝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낭비하지 않고 정말 꼭 내년에 열심히 영화제에 내겠다는 굳은 각오를 하기 위해서 또 다음 달에 상영회를 합니다. 그래서 상영회. 그래서 모두 상영회를 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면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의지가 생길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지금 이 방송이 나갈 때는 시사회 직전이거나 그럴 것 같은데 시사회가 며칠이죠? 상영회는 12월 13일인데요. 12월 13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최소한의 인원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도 그냥 어차피 좀 죄송하죠. 부르는 분들을 민폐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 지인들이나 이제 친한 분들 모아놓고 이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내년에 제가 더 굳은 의지로 이 일을 열심히 해내겠다라는 어떤 저의 각오를 보여주기 위해서 상영회를 하기로 했고요. 내년에는 아마 뭐 배급사랑 계약을 해서
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영화제 네. 출품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뭐 이왕 말이 나온 김에 뭐 단편 영화제 3편 그러니까 3편 네. 연달아서 이렇게 네, 뭐 쭉 따로따로 설명해. 내던지 사실은 한 영화마다 약간 좀 영화제마다 타겟이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원하는 영화제 내는 것들이 조금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다양하게 내보려고 노력할 겁니다. 레드카펫을 정말 되게 걸어 보실 것 같아요. 그건 오늘 될지, 보이는 라디오 하면 그 될지 안 극장으로 오셨어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꿈이 하여튼 있다는 것 저의 자체가 소박한 꿈은 네.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레드카펫을 내가 꼭 밟아보겠다라는 멋있네요. 진짜 사람이 뭐 이렇게 생각이나 꿈 이런 건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걸 실행하는 사람은 맞아요. 많이 없잖아요. 그는 뭐 단순히 뭐 여건이나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말 그걸 실현해 내셨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하고 제가 뭐 살짝 듣기로는 거기 이제 3편의 단편 영화에 출연하는 그 배우가 한 배우가 이렇게 네. 주인공으로 계속 그래서 어떤 연결되는 느낌도 좀 네. 주면서 그 배우가 사실은 그 업계에선 또 나름 이제 막 라이징하고 있는 네. 누구시더라? 지세연이라고. 예, 지세연 배우가 이제 쭉 나오고 그리고 내용들도 굉장히 뭐 어쨌든 독립 영화인데 이 수상을 목표로 하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찍어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상을 목표로요? 레드카펫이 목표이기 때문에 꿈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술성이 있는 너무 그런 기대가 작품들. 돼요. 그래서 12월 13일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동생들도 초대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언제 한번 이렇게 반응 혹시 그날 해보셔서 좋으면 한 번 더 또 이렇게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죠. 네. 예, 그래서 오늘 피부과 전문의이시자 영화 제작자, 지금 현재 상황은 투자자이시기도 합니다. 네, 이신 우리 닥터정과 그럼 뭐 본론으로 이제 뭐 한번 다시 들어가 볼까요? 네. 겨울 피부 이야기. 뭐 겨울이니까 당연히 뭐 요즘 그 오시는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제 겨울 피부 관련한 환자가 좀 아무래도 많죠. 좀 있으시겠네요. 예. 겨울은 1도 보습, 2도 보습, 3도 보습, 뭐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다 보습이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도 아마 말씀드렸겠지만 피부도 몸에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 표현이 참 저는 와닿았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피부의 기능을 사람들이 네. 생각을 하면 도대체 피부는 뭐 하는 거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정말 간단하게만 생각을 하면 첫 번째 피부는 물을 함유하고 있는 게 피부의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바깥으로 내가 물을 안 뺏기고 있는 기능이 하나고 잡아주고 있는 두 번째는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물건, 저희가 이제 항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잘 구별을 해내는 게 이제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위가 기능이 떨어지면 소화가 안 되고 뭐 장이 기능이 떨어지면 뭐 설사를 하던 변비를 하던 뭐 이런 문제가 생기고 뭐 심장이 약하면 뭐 어떤 일들이 생기고 이런 것처럼 피부도 정상적인 레인지라는 게 있고 이제 거기서 벗어나면 질환이 되지만 어쨌든 누구나 다 정상적인 레인지 안에서 피부가 좋은 사람과 피부가 나쁜 사람이 있게 되는 건데 그 피부가 나쁜 사람들이 바로 아까 말한 두 가지 기능이 떨어지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물을 잡고 있는 거 하고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별을 해주는 기능이 두 가지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다른 장기랑은 다르게 환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장기가 아마 그 피부일 거예요. 왜냐하면 먹는 거야 뭐 안으로 들어가서 위나 뭐 안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환경이 좀 바뀔 수도 있긴 하겠지만 피부는 사실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환경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장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 없는 마스크라는 이 환경이 여러분에게 닥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드름 환자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그냥 뭐 마스크 없으면 그냥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어쨌든 나빠지는 속도를 계속 나쁘게 하는 내가 피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마스크 안에서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겨울철이 되면 내가 피할 수 없고 내가 조절할 수 없는 환경이 바로 이 건조해지는 상황인 거죠. 네. 이게 바람도 많이 불고 예. 온도도 내려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기 시작을 하고 방 안에 또 온도도 굉장히 높이게 되고 그렇죠. 습도도 떨어지고 그러면 이거는 내가 뭐 이렇게 건조해지니까 뭐 습도를 높이는 뭐 가습기를 틀어도 네. 되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환경을 조절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기본적인 환경을 조절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내 피부를 내가 강하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죠. 사실 이제 피부 얘기하다 보면 나한테 피부가 이제 노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노화나 안 좋아 보이는 그에서 보면 뭐 첫 번째가 저번에 말씀하신 광노화, 햇빛에 그쵸? 노출되는 거 그거랑 또 하나가 사실은 이 건조함인 그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예전에 뭐 고현정 씨 이런 분은 차에 겨울에도 히터도 안 든다고 막 한참 뭐 그런 얘기도 맞아요. 나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요. 겨울은 첫째도 모습, 둘째도 모습, 셋째도 보습. 예, 네. 제가 뭐 예전에 골프 한참 다닐 때 보면 내가 피부가 좀 이렇게 망가지는 하는 그게 좀 아주 그냥 체감적으로 오는 날이 당연히 햇빛 센 날 그리고 바람 많이 분 날. 맞아요. 바람 많이 분 날. 맞습니다. 그게 이제 건조함하고 뭔가 연관이 되는 것 그쵸. 같아요. 예, 예. 당연히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 어떻게 우리 김군하고 김양은 보니까 뭐 아직 걱정하실 뭐, 필요가 없으실 것 뭐 같아요. 그러네요. 제가 이 젊음의 보기에는. 피부라서 그래도 겨울 되면 뭐 좀 건조해지나요? 어때요? 그래도 이게 20대하고 30대 피부가 또 다른데 네. 10대 때하고 또 완전 다른 것 같고요. 예.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뭐 20대, 30대 다르다고 합니다. 30대 초반의 친구들이 이렇게 또 얘기해 주고 있나. 우리 김양은 피부가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좋으시다. 아니에요. 저도 20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20대, 30대 진짜 차이가 많다고 느끼는데 20대 때는 이제 막 갓 취업했을 때 막 이제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서 뭐 트러블 같은 것도 많이 있고 그때 이제 좀 유분 같은 것도 많이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그때 스트레스였는데 저희 엄마가 피부에 유분이 많으면 그래도 건조한 것보단 낫다. 나중에 피부가 덜 늙을 것이다. 라고 위로를 해주셔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위로를 삼았는데 30 딱 찍고 나서부터는 유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점점 건조해지는 거예요, 피부가. 그래서 평생 써보지 않았던 막 그 약간 오일 들어가 있는 리치한 크림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바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있는 사무실 환경이 이제 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네. 히터를 완전 빵빵 그렇죠. 틀어놓는 그런 네. 상황이어서 보습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 김양이 얘기한 포인트에서 저도 궁금한 부분인데 이제 보통 이제 보습 그리고 피부가 건조하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첫 번째로 떠오르는 건 물이잖아요. 수분. 내 피부에 그쵸. 수분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이런 얘기를 할 때 항상 유분과 또 연관지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피부에 보습력이 좋다, 뭐 촉촉하다 하는 건 단순히 물 지수만, 물이 얼마나 있냐 그것만 갖고 따지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꼭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뭐 기계 같은 것들이 사실 있어요.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피부에 이제 뭐 보습, 약간 수분, 뭐 공인 여러 가지 기계들을 하시면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피부 내 수분도라든지 네. 뭐 유분도라든지 이런 걸 측정하는 기계들도 있고 이제 찍어 보면 뭐 안에 뭐 콜라겐이 얼마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검사하는 그런 기계들도 있어서 물론 정확하게 알려면 그렇게 하셔도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느끼는 거죠. 이거는 내가 바로 뭐가 마르는 듯한 느낌이라든지 좀 이게 좀 잡아 당기는 느낌이라든지 네, 네. 이제 이런 게 생기시는 건데 세수하고 뭐 이게 그쵸. 땡긴다 흔히 말하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환경을 조절할 수 없다는 게 이게 정말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습을 해주는 게 사람들은 이렇게 보습제를 바르면 그게 되게 물을 많이 준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보습제가. 그래서 보습제 바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보습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몸이 갖고 있는 물을 못 날아가게 하는 게 사실은 더 커요. 쉴드 해주는 게 방어해 주는 그쵸. 거구나. 왜냐하면 예.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그 벽이기 때문에 피부에 있는 벽이기 때문에 그 벽이 사실은 좀 약해진 거지 사실은 그 안에 이제 물을 줄 필요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벽을 튼튼하게 해서 물이 못 날아가게 하는 게 그러니까 물을 안 뺏기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굳이 뭐 물을 더 많이 준다고 해서 뭐 밑빠진 독에다 물을 붓는 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습제나 또 약이 필요할 만큼의 붕괴가 일어났다면 이제 약으로 그거를 좀 치료를 해서 장벽을 잘 유지를 시켜줘야 안에 있는 게 안 날아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는데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많이 바르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더 비싼 걸 바르면 내가 더 좋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모르겠어요. 보습제는 정말 가격에 비례한 것 같진 않고요. 예, 여러분 여기 좋은 포인트 나왔죠. 보습제는 약간 화장품의 보습제는 저는 꿈과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저 화장품을 쓰고 있는 여자야. 마치 그 광고 속에 들어가 있는 피부과 의사지만 저도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는 뭔가 되게 비싼 화장품을 선물을 해드리니 내가 이걸 사면서도 이거랑 그거랑 비슷한데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그 브랜드의 화장품을 받으시면 기분이 되게 좋아지시는 거죠. 사실 이제 기능성 제품들 중에는 사실 가격대별로 어떤 진짜 어떤 그 기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보습 제품은 크게 그 차이가 가격만큼 그 상관관계가 있지는 않다라는 그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화장품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뭐 가격을 정할 때 대부분 한 3-4배 정도 남겨 먹는데 제가 알기로는 화장품은 중간에 유통 과정이 많아서 한 9배 정도 남겨 먹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너무 다른 것들이 많아서 사실 원성분을 놓고 보자고 한다면 사실은 아주 그 가격 차이 정말 화장품 가격대는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마케팅 비용이 그렇죠. 뭐 2-3만 원 한 올리브 영에서부터 좀 100만 원 넘는 라 무슨 땡땡 화장품까지 뭐 이렇게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가격 차이 50배 난다고 그쵸. 기능 차이 그거는 50배는 아니라는 절대 거죠. 아니라는 그거는 거죠.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뭐 가격 차이가 50배 났다 그러면 기능 차이는 한 2배? 또 안 될 수도 있겠다. 2배라도 나면 좋죠. 충격적인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네. 뭐 아주 이게 효율적으로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뭐 그래요. 세럼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색조라든지 우리 저번에 말했던 항산화 세럼이라든지 아니 뭐 그렇죠. 뭐 아니면은 뭐 자외선 차단제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보습제는 결국에는 많이 바르는 게 답이기 때문에 굳이 가격에 대비해서 나의 보습제에 대한 이런 프라이드를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보습제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보습제 하면 선생님 맨 처음에 말씀해 주신 대로 이거 바르면 피부에 물을 막 주는 거다. 꽃에 물 주듯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보자가 뭔지는 저는 보충해주는 물을 보충해준다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한자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사실은 보호한다의 보호에 가까운 보습제 기능이었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제가 한자엔 좀 약해서 저도 몰라요. 이거는 한자 세대가 아니라서. 근데 여튼 이 보습제에 대한 개념을 좀 이제 다르게 그럼 바꿔 말하면 피부에 물을 주려면 보습제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물이 부족할 때 물을 주기는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 어떤 방식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바깥에서 뭐 물을 준다 이런 느낌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장벽을 잘 회복을 시켜서 튼튼한 장벽으로 있는 외부, 물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외부 환경은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 없고 이 환경 때문에 내 장기는 그 환경에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데 그러면 내 장기를 튼튼하게 하는 게 답인 거죠. 뭐 이렇게 준다고 그래서 계속 그게 뭐 좋아지거나 그러진 않아서 그래서 보습제는 항상 중요한 게 물을 못 날아가게 한다는 개념이 조금은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가지 팁, 뭐 제가 환자분한테 가장 많이 말하는 팁은 뭐냐면 자 적을 타임이에요. 꼭 화장실에 보습제를 두시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물기를 다 깨끗하게 닦고 보습제를 바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이미 뭐 이렇게 장벽이 다 없어진 상태에서 그냥 거기다 발라봤자 정말 별로 소용이 없고 반드시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발라주시는 게 한 번 발라주시면 여러 번 바르시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화장실에다가 반드시 보습제를 놓고 샤워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물기를 너무 깨끗하게 닦으실 필요는 없고 물기가 좀 있는 상태에서 같이 바르셔서 좀 흡수가 되게 한 다음에 나오시면 훨씬 더 보습이 잘 되시긴 하실 거예요. 지금 이제 보습제 얘기하면서 저는 이제 얼굴에 바르는 그거를 이제 생각했는데 우선적으로는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이제 바디 쪽에 전부 다요. 전부 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보통은 이제 샤워를 하고 나면 그 이제 바디 로션이라고 부르는 네. 그 부분은 바로 이제 수건으로 물 이제 닦고 나서 이제 보통 하는데 얼굴 같은 경우는 여자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바디 로션을 바르고 자 방으로 돌아와 화장대 앞에 앉아서 물기를 탁 말끔하게 닦아낸 후 자 스킨을 뿌리고 뭐 하고 그리고 보습제는 거의 마지막에 바르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겨울에만이라도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한번 싹 바르고 그러고 나오셔서 하시면 그래요. 좀 더 좋으실 거예요. 바디로션을 그냥 얼굴에 발라도 될까요? 그거보다는 얼굴에 바르는 보습제도 거기다 놓아서 놓고 하시면 바로 되죠. 이렇게 바르고 나와서 그다음 네. 처리를 하는 게 좋다. 그다음 단계를 진행을 하셔도 좋습니다. 네네네네. 저 여기서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러면 보습제를 이제 바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그 우리가 바르는데 뭐 약간 수분 에센스 이런 것도 있고 로션도 있고 수분 크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여러 개 단계를 거쳐서 바르는 것이 정말 피부에 많이 도움이 되는지 보습 이렇게 하는 게 좋은지. 네. 뭐 제형의 차이인 거예요. 에센스랑 로션이랑 뭐 크림은 어떤 성분이 뭐 좀 더 많이 발림성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본인의 피부에 어떤 발림성이 좋냐의 차이에 따라서 그냥 바르시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좀 더 많이 건조하냐면은 조금 봤을 때 더 크림 제형이라든지 더 리치한 제형을 바르시면 되고 그 제형의 차이는 발림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드디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질문드린 그 궁금증이 풀렸어요. 왜 어떤 거요? 뭐 이제 보습을 한다, 뭐 피부가 당긴다, 건조하다 그러는데 뭐 겨울 되면 좀 더 리치한 걸 바르세요라고 하는데 그거는 유분과 관계된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이상했거든요. 물 들어가는데 왜 리치한 걸 겨울엔 더 바르라고 하지? 그게 근데 보호해 주는 거니까 이 보호막을 장벽을 만드는 주는 거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나는 물이 많이 들어가서 보습제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이제 팁이 또 하나 나가는 게 문제는 이 알러지를 일으키는 1번이 프레그런스예요. 향. 의외로 사람들은 뭐 메탈이나 이런 것들이 1, 2등을 할 것 같은데 사실은 메탈도 되게 높은 순위긴 하지만 사실 프레그런스가 제일 높은 알러전이에요. 제일 높은 항원이라서. 그러니까 여기 향이 코에 알러지를 준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향 성분, 향을 위해서 들어간 그 성분들이 이제 알러지를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막 향수 뿌리고 난 다음에 귀 뒤에 알러지 생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 향이 되게 문제인데 요즘은 대부분의 많은 제형들이 향이 좀 많아서 그렇죠. 그래서 좀 자기가 알러지가 있다고 생각하시거나 좀 민감하신 분들은 사실 향이 없는 제품을 쓰시는 것만으로도 많이 좋으실 거예요. 특히나 이제 오일 같은 것들이 향이 좀 많기 때문에 오일을 쓰실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오일은 제형 자체가 약간 막 같기 때문에 이건 약간 논란이 있긴 한데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그 오일을 쓰실 때는 이제 물이랑 같이 안에서 바디 뭐 워시하는 오일은 괜찮은데 나오셔서 로션이 없고 그냥 말라 있는 상태에서 오일을 바르는 거는 조금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냥 물기가 있거나 정말 로션을 다 바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일을 바르시는 순서가 조금은 더 저는 좋은 것 같기는 해요. 보통 왜 또 이제 섞어서 발라라 뭐 맞아요. 그렇게도 추천하는데 그쵸? 마지막에 바르는 게 더 좋겠네요. 섞으면 이게 다 제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섞으면 또 좀 바르는 동안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잘 흡수도 안 되고 서로 믹스도 안 되고 이러니까 그냥 먼저 하나 바르고 그 다음에 하나 바르시는 게 아마 좀 더 바르기도 쉬우시고 우리 어떻게 김군하고 김양은 한 집에 사시죠? 네. 우리 뭐 바디 로션 지금 뭐 어떤 타입 쓰세요? 뭐 보통은 이제 로션 타입이 많은데 뭐 요새 뭐 오일 타입을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맞아요. 뭐 어떠세요?
저는 사실 바디로션은 안 바르거든요. 진짜요? 네. 의외로 안 받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네요. 너무 귀찮아요. 씻고 나와서 바로 부럽네요. 저는 따가울 정도거든요. 안 바르면. 건조하셔가지고요. 네. 이게 바디로션도 예전에도 저도 그랬었어요. 전혀 이걸 도대체 왜 바르는지 이해를 못했었는데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나도 좀 피부가 건조해지는구나 그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집에 없다는 아직까지는 거죠. 저희도 안 바르고 있고. 이 댁은 뭔가 피부과 평생 안 갔을 것 같은 집이죠 지금. 기름이 넘쳐나는 집. 그래서 이제 곧 이제 뭐 네. 입문하게 될 그리고 거니까 그럴 미리 것 좀 같습니다.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바르실 필요는 사실 이게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저도 사실 바디로션이. 되게 귀찮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신 분들은 보통 많이 건조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팔꿈치, 무릎, 뭐 이런 어디 발목 이런데, 발등 이런데 그냥 그런 데부터 먼저 바르시면 돼요. 그래서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점점 건조해지시는 게 많은 부분까지 바르시면 되고 이게 귀찮더라도 내가 네. 이걸 전체를 발라야 된다고 하면 되게 귀찮으실 거예요. 그런데 네. 부분적으로 내가 좀 건조한 부분만 바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놔두시고 그런 부분만 바르셔도 뭐 나중에 가시면 훨씬 네. 덜 후회를 하실 거고 제일 제가 많이 바르시라는 부위는 사실 발목 부위가 많이 좀 건조해져요. 왜냐하면 그래요. 그쵸 신발도 많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발목은 네, 잘. 네. 그리고 아무래도 발등, 발목 이런 데가 의외로 또 추위에 많이 노출이 되는 부위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그래서 멋부리려면 또 발목약만 신어야죠. 뭐 그런 것도 신어야 되고 신발들도 또 사실은 좀 예. 요즘은 그래서 그렇구나. 네, 아무래도 그렇게 좀 많이 노출이 되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주름이 많이 생기면 좀 보기 안 좋을 수 있겠네요. 좀 미리 예방을 그쵸.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보습제 좀 열심히 특히 건조하신 분들은 열심히 발라주시고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향에 좀 좀 향이 신경을 쓰시는 게 없는 좋으세요. 네. 제품이 대체적으로 더 좋으실 수 있다라는 거.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물이 이제 수분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피부를 보호하는 보습제를 뭐 얼굴이든 뭐 몸이든 이렇게 좀 발라주는 거를 뭐 열심히 겨울에는 특히나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그거 말고 이제 평소 생활에서 그쵸. 뭐 그냥 단순하게는 왜 겨울 되면 물을 덜 마시잖아요. 그 물을 마시는 게 이 피부에 이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나요? 사실은 그 부분도 좀 논란이 많은 부분이기는 해요. 과연 정말 뭐 이런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뭐 좀 몇 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야 되느냐 이거 맞아요. 2리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좀 퀘스천 마크이긴 하지만 사람마다 또 그게 다른 것 같고요.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물을 많이 마시는 것 자체가 당연히 도움이 되기는 하시고요. 전반적으로 몸에 있는 수분을 어느 정도 유지하시는 거는 되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이제 때를 미는 거 사실은 좀 겨울에는 안 하시는 게 아무래도 각질층을 너무 빨리 탈락을 시키는 건 별로 좋진 않아서 때를 미시는 거는 조금 자제를 해주시는 거. 그다음에 또 겨울철에 우리가 참 뜨거운 물 샤워를 좋아하시는데 이 뜨거운 물 샤워를 조금은 좀 온도를 너무 뜨겁지 않게 왜냐면 물이 증발할 때 이게 되게 많이 망가지거든요. 장벽이. 근데 뜨거운 물일수록 증발이 빠르기 때문에 하고 나왔을 때 이제 확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너무 뜨거운 물로 샤워하시는 거는 이제 생활에서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고 또 하나 제가 이 말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금연을 하시는 게 하셔야죠. 그게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피부 수분의 관점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관점에서 말하면 사실 술은 좀 상관관계가 모르겠지만 이제 담배는 확실히 피부가 건조해지는 게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담배를 많이 피시는 분들이 피부가 좀 더 많이 건조해지는 건 있어서 그래서 저희 땐 그랬어요. 너 담배 피는 피부구나. 뭐 이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뭔가 버석버석해 보이는 맞아요. 느낌. 담배 자체는 그 건조함과는 관계가 있는 걸로 돼 있어서 좀 겨울에는 그런 생활 습관도 조금은 좀 변화를 주시는 게 아무래도 좋으실 것 같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있잖아요. 뿌리는 거 미스트. 그게 미스트 저는요. 제가 이제 한참 막 그 미스트가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죠? 그때 저는 이렇게 해보면 저는 그걸 하고 나면 더 제 피부가 유독 건조해서 그런지 확 느끼는데 맞아요. 저는 더 쪼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했거든요. 잘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증발하는 상황에서 건조해지기 때문에 뿌릴 때 자체는 좋지만 이제 가만히 놔뒀을 때 뭔가 다른 거를 발라주지 않으면 더 건조해지는 게 있어서 유행이 없어질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가습기 이렇게 아까 우리 김 양이 얘기한 사무실에 이제 뭐 건조하고 그런데 보통 이제 사무실 들어가면 막 꼬마 가습기 막 자리마다 이렇게 막 넣고 그러잖아요. 네. 그 가습기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가습기 자체가 보습을 그러니까 습도를 유지시켜줄 수 있는 그 반경 안에서는 도움이 되겠죠. 근데 생각보다 가습기가 습도를 유지해주는 반경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책상에 있는 꼬마 가습기는 딱 내 자리만. 그래서 뭐 그래도 나라도 내 피부라도 잘 지켜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겨울에 우리 이제 보습 얘기. 근데 이게 보습 뭐 겨울 되면 건조하면 보습 뭐 신경 써야 돼. 이걸 상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뭐랄까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핵심을 탁탁탁 찝어갖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왜 보습이 필요한 건지 그 보습의 원리가 뭔지 사실 알고 듣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 한 끗 차이로 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사람이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마지막 세 번째를 얘기를 드리면 내가 그러면 언제 병원을 가야 되느냐. 내가 건조하다고 무조건 병원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건조하다고 꼭 병원에 갈 필요도 없는 거고 내가 그냥 좀 더 보습제를 잘 바르면 되는 건데 실제로 건조하다고 막 아토피 너무 가려워 이 정도 아니면 사람들이 나 피부 건조해 이걸로 병원에 갈 생각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날 때는 조금 오시는 게 좋은데 약간 붉어지는 느낌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약간 좀 열감이 있다든지 하얗게 각질이 많이 일어난다든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도 모르게 내 피부를 내가 긁고 있다. 이러면은 병원으로 꼭 오셔야 돼요. 그래서 자고 일어났는데 뭔가 어딘가 내가 긁은 자국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아니면 옆에서 같이 주무시다가 옆에서 이렇게 봤는데 막 긁고 있어요. 자고 있는데 벅벅 긁고 있어요. 좋겠네요. 옆에서 봐줄 사람이 있어서. 그러면 너 병원 가야 돼. 그럼 같이 병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냥 그거는 이제 단순히 이제 보습제나 본인이 생활 이걸로 좀 커버가 어렵고 피부라는 게 항상 우리가 이제 얘기하지만 선생님하고 얘기할 때 피부과에 왜 가냐 이 잡아준다라는 거 한번 제대로 왜 집안도 청소를 한번 싹 한번 해주고 나면 그 다음에 청소가 쉬워지는 것처럼. 이 한 번 이렇게 또 악화되면 그게 한 번 이렇게 회복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런 증세 있을 때는 이게 그냥 놔두면 증세가 확 심해질 수 있으니까 피부과 가서 좀 병원에 오셔서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건조하다기보다는 아까 말한 대로 어떤 특정 부위가 좀 너무 건조해진다 싶거나 거기가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거나 한다면 병원으로 오시는 게 좋죠. 그때는 분명히 어떤 질환으로 이제 전환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그 타이밍에 이제 약을 좀 쓰거나 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제 좋은 피부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내가 이제 미용에 관심이 있고 내가 어떤 질환적인 차원이 아니라 내 피부에 좀 뭐 명품을 사느니 내 피부에 좀 투자를 하겠다. 약간 이런 마음이 계신 분들은 사실 그래서 석본조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시술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스킨 부스터가 언제부턴가 좀 유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스킨 부스터. 네, 그러니까 이제 피부 밑에 있는 뭐 히알루론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있는 뭐 그런 그로스 팩터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바깥에서 바르는 거는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걔네들이 뭐 아몰리 뭐 리포좀이나 이렇게 뭐 침투를 잘하는 데다 뭐 넣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어쨌든 피부에 깊숙이 침투하려고 여러 가지 화학적인 방법을 써서 이제 제품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직접 피부에다가 시술적으로 넣는 것만큼 효과가 있진 않겠죠. 그래서 요즘은 또 막 화장품들도 그런 스킨 부스터를 가지고 만드는 화장품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시중에 가봤더니 무슨 거기서는 이렇게 부스터 따로 이렇게 막 5개 막 따로따로 사갖고 섞을 수 있는 막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들이 되게 많은데 화장품 보니까 무슨 미세한 침으로 뭐 쏜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관심 없는 척 하더니 다 아네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어쨌든 얘네를 어떻게 하면 저 피부 밑에까지 전달을 하느냐가 이제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것도 그렇고 가장 많이들 선생님, 하는 거는 이제 리쥬란이라는 거죠. 그래서 리쥬란 힐러 이런 거 네, 들어본 적 맞아요. 있는데. 있으시군요. 다들 뭐 관심 없는 척하더니 저보다 더 잘 알잖아요. 예. 그래서 그 PDRN이라는 이제 음. 성분인데 그게 이제 뭐 연어에서 추출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일명 뭐 연어 주사 뭐 이렇게도 많이 예. 알려져 있고 이제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형태의 어떤 그런 팩터들을 좀 이제 스킨 부스터라고 해서 이제 주사를 이용을 해서 많이 넣게 되죠. 그래서 네. 좀 아무래도 주사를 이용을 해서 내가 바르는 거라든지 뭐 이렇게 뭐 미세한 침 정도가 아니라 이제 네, 좀 깊이 넣을 수 있는 것들을 하게 되면 어떻게 이제 피부를 촉촉하게 좀 그런 성분들을 넣어주는 그쵸, 거죠. 넣어줘서 거기에 이제 좀 피부의 속 건조가 좀 좋아질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나에게 투자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이제 살짝 보톡스도 섞으시면 이제 전반적으로 탄력도 생기면서 그러면서 속 건조도 좋아지고 사실 우리가 이제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네. 피부 이렇게 건조에 대해서 바디로션을 바르고 왜 바르는지 이런 얘기를 했지만 네. 우리 이제 동생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동생들은 네. 그거는 이제 생활 속에 다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질환이 있는 분들은 그냥 병원 가서 상담 받으시면 되고 우리는 사실 이 뒷단이 늘 관심 있는 사람들이잖아. 우리는 이게 기본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예뻐 보이고 더 촉촉해 보이고 이런 거니까. 반짝거리고 네. 나의 피부를 도자기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고 치면 요즘 이제 네. 겨울에 할 수 있는 시술들 중에서 사실 레이저도 있긴 하지만 네. 이런 식으로 스킨 부스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이제 소위 말하는 그런 메조 세라피라 그러죠. 네. 주사 바늘을 이용을 해서 네. 더 많은 성분들을 깊이 넣을 수 있는 시술. 또 하나는 이제 관리를 이제 굳이 내가 내가 뭐 집에서 관리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도 피부과를 갔는데 네. 아무것도 모르고 가시는 것보다는 이제 좀 가서 그래도 내가 무슨 관리를 하면 좀 더 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이제 요즘은 초음파 관리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계들이 있는데 그런 초음파 관리들을 조금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장벽을 좀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많이들 그런 재생 관리 쪽을 겨울에는 조금 해주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김군하고 김양은 피부과라는 데 가본 적 있어요? 그럼요. 이게 뭐 아닌 것 같은데 다 이렇게 좋아 보이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관리들이 다 있었군요. 그렇죠. 다들 가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역시. 또 저희 그 사무실 이제 위층에 같은 건물에 최근에 이런 그러니까 그 미용 관련된 피부 관리를 해주는 그런 클리닉, 클리닉이라고 의원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다른 질환을 보는 곳은 아닌 것 같고 이런 이제 관리 쪽에 조금 더 이제 포커싱한 그런 곳이겠네요. 그런 이제 클리닉이 오픈이 됐는데 오픈 이벤트 같은 것도 하고 또 같은 건물 직원이어서 그런지 좀 저렴하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 좋네요. 옆에 직원들이 진짜 거기서 돈을 엄청 써요. 거기서 진짜 많이 봤는데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다들 좀 효과를 보고 만족해하는 것 같아요. 다들 관리를 많이 우리 저번에 이제 선생님 처음 나오셨을 때도 이제 그 얘기했는데 언제까지는 타고난 피부가 좋으면 좋죠. 그러나 이제 관리하는 피부를 따라잡지 못한다. 만약에 극단적으로 전혀 관리 안 하고 이제 쭉 나이를 먹어가는 거랑. 그래서 평소에 늘 이렇게 막 돈을 써라 이 뜻이 아니라 자기 피부에 관심을 가지고 쭉 이제 나한테 이제 뭘 이렇게 해줘야 되나 이런 걸 해야 그래야지 이제 피부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피부도 몸에 있는 장기인데 그러니까요. 제발 돌봐줘야 눈을 아껴주듯이 돌봐줘야 돼. 심장을 아끼고 뭐 폐를 하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시듯이 위나 장을 위해서 유산균과 참 이렇게 좋은 음식들을 먹듯이 피부도 좀 사랑을 해주시면 확실히 보답을 해드립니다. 피부도. 네. 오늘도 역시 정말 똘똘한 말씀. 세상에 요즘 정보가 넘치잖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은 정말 이렇게 똘똘한 정보를 단정하게 핵심 요약해가지고 말씀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제가 감사하죠. 참고로 우리
보세요. 우리 닥터정의 피부는 어떠신가요? 진짜 너무 좋으시죠? 네,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바르신 거죠. 그리고 저분도 은근 나이 있으신 분이세요. 정말요? 피부로는 절대 가늠을 못할 것 같아요. 지금 김군하고 뭔가 엇비슷해 보이죠? 아이 설마요. 말도 안 돼요. 아니야, 어떤 면에서는 더 나으세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신 것 같습니다. 김군도 피부가 굉장히 좋은데 30대신가요? 네, 30대. 네. 초반인가요? 중반인가요? 초라고 봐야죠. 초중반 이제 딱 섞이는 느낌. 네, 초반으로 하시죠. 이거 농담으로 뭔가 이렇게 30대 초반, 중반, 40대 초반, 중반 뭐 이런 구분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몰라요. 응? 뭐 누구 물어본다 그랬는데 가수 유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거. 그게 이제 우리 때 이제 유머 중에 하나인데 뭐 예를 들면 32, 33, 34, 35, 36, 37 뭔가 받침이 달라지죠. 시옷 들어갈 때까지는 뭐 중반, 그 비읍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후반, 그 전 단계는 초반. 대충 맞아요. 그러네요. 그죠? 또 이렇게 국어에 참 또 네, 그죠. 그런 게 있었네요. 시옷 받침인 거잖아요, 아직. 그럼 초반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뭐 초중반인 거니까. 예. 그런데 선생님 피부가 밀리지를 않아요. 네. 강산이 변했네요. 강사는 뭐 요즘은 또 빨리빨리 변하니까 단시일 안에. 네. 그래 오늘 우리 선생님 얘기 뭐 듣는 것도 처음이지만 오늘 스튜디오 이 두 분 오셔가지고 해보니까 어떠세요? 뭐 재밌죠? 네, 좀 신기하기도 하고. 오늘은 사실은 제가 좀 약간 얼어붙어 있는 것 같아서 말할 기회를 별로 안 줬어요. 네. 괜히 뭐 말할 기회 줬다가 뭐 괜히 뭐 방송 나 하는 것만 피곤해질까봐 그랬는데 딱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다음에 이제 오셨을 때는 막 이제 그냥 풀어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야 네. 또 제가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더 그럼요. 꺼내낼 수 있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뭐 이제 주변에서 또 이제 들어보시면 또 이제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이런 거 물어봐줘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뭐 본인들은 피부가 좋아서 별로 뭐 궁금한 게 없다 뭐 할지라도 이게 주변에서들 또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은 그러면 우리 닥터정의 영화 얘기 살짝 들으면서 겨울 피부 관리 보습을 어떻게 해서 내 피부를 잘 지킬 거냐, 어떻게 겨울에도 광나는 피부로 유지하고 있을 거냐 이런 얘기 해봤습니다. 자, 뭐 겨울에도 우리 동생들의 피부는 우리 닥터정의 피부 공작소가 있으니까 촉촉할 거니까요. 네. 한번 피부 공작소를 외치면서 한번 마무리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우리 후배들의 아름다운 피부를 위하여 닥터정의 피부 공작소.